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바로 1장 총칙서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1장 총칙. 자, 총칙.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하는 거야. 전체적으로 보는 건데, 이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전기설비 규정을 왜 정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목적은 뭐겠어요? 거기 나와 있듯이 뭐 사업법의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기술 기준을 고시한다 이거고, 다른 말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얘를 정하는 원칙인 거예요. 원칙. 그쵸? KC. 그쵸?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앞으로는 KC라고 할게요. 얘를 정하는 원칙이냐. 뭐에 의해서 이 법령과 이런 것들을 정했느냐. 그러면 당연히 그 첫 번째가 뭐겠어요? 그거를 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재정원칙 거기에 기억을 먼저 보세요. 사람이나 다른 물체의 위에 또는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정한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이 바로 뭐에 관련되는 거야? 사람이나 다른 물체. 간단하게 하면 감전사고라든지 또는 어떤 화재에 대해서 우리는 방지해야 된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나, 그쵸? 어떤 물체에 대해서 화재를 일으킬 우려를 방지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어요? 전기 설비들에 대한 절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절연.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배울 게 절연에 대한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제 배울 거고, 그 다음에 니은항은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이게 위에 봐보면 동그라미 2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전기설비는 사용 목적에 적절하고 안전하게 작동해야 되며 그 손상으로 인하여 전기 공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기를 계속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전기 공급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한 설계에 의해서, 그쵸? 적절한 설계에 의해서 거기에 맞는 규격에 맞는 걸 제품을 써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차단기라든지 어떤 설비든지 어떤 전선이 됐든 관이 됐든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이상의, 얼마 값 이상의, 그리고 이게 얘는 만약에 15A, 이 선이 만약에 15A 견디는 선이야. 그러면 요거 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를 차단기를 두는 거죠. 그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리고 어떤 보호 기능들도 다 들어가고, 선의 굵기도 들어갈 거고, 이런 식으로 설계와 규격에 대한 개념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귿항에 봐보면 다른 전기 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 자, 이런 거죠. 쉽게 해서 이거죠. 우리가 위에 특고가 지나가. 그러면 거기에 자장이 생겨. 그러면 사람한테 위해를 줄 수 있죠. 소두, 기형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봐보면 전기 설비가 있으면 그 자장으로 인해서 사람한테 위해를 줄 수도 있고, 그쵸? 동물한테도 자기적 영향을 줄 수 있잖아. 또는 통신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게 어떤 걸로 해법을 찾느냐. 이러한 설비들하고 얼마만큼의 이격을 시켜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격거리 나오고 규격을 정하고 절연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절연 레벨을 높이고 이런 식으로 다 하여란 얘기야. 그래서 이런 것들로 우리는 기본 원칙을 정해서 어떤 설계와 시공을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리을항은
전기의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신기술, 신공법 개발, 활용 등에 대해서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됐죠? 요런 게 이제 하나가 재정 원칙에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너무 규정이 강화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신기술, 신공법을 우리가 만들어도 그거를 사실 이렇게 막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 이거 우리 2m 떨어뜨려야 돼. 근데 우린 신공법으로 하면 30cm만 떨어뜨려도 돼. 아, 그래도 안 돼. 이거는 정기적인 건 무조건 2m 떨어뜨려야 돼. 이런 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완화하여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칙은 암기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랑 설명 한번 딱 들었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 더 이상 공부하지 말란 얘기예요. 시험 문제 그렇게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는 게 뭐냐?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일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 사항이라고 보지 말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용어정의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죠? 그러면 우리 교재에는 용어정의 이거를 다 공부하냐? 하지 마요. 그냥 시험 문제화돼서 지금 공부할 것만 정리해서 하자는 얘기야. 왜? 나머지는 어차피 뒤에서 공부할 때마다 용어정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용어정의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게 있어. 뭐? 전압의 종별. 그러니까 우리가 전압을 구별 지어놓은 거야. 명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저압이라는 명칭이 있고 고압이라는 명칭이 있고 그 다음에 특고라는 명칭이 있어요. 됐죠? 그러면 저압, 고압, 특고압을 교류와 그쵸? AC가 교류예요. DC로 직류로 나눠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저압은 몇 볼트부터 몇 볼트까지를 저압이라 하느냐? 당연히 우리는 저압의 기본은 몇 볼트까지? 1000볼트까지가 우리는 뭐 저압이라 칭한다.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하세요. 시험 문제 이제 이게 원래는 600볼트였거든. 근데 이게 이제 700볼트로 바뀌었어요. KC로 우리가 22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원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21년도에 시행인데 설계하고 이런 분들이 이걸 바로 어떻게 바꾸느냐 이때까지 계속 17년도부터 계속 고시했는데도 우리 못 바꿔 해가지고 22년도에서부터 그러니까 1년간 유예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는 저압은 600V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완전 바뀌었으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저압은 우리는 1000V까지는 저압이라 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직류는 몇 볼트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직류는 1500V까지가 우리는 직류라 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런데 요걸 넘고 고압은 안 바뀌었어. 얼마까지? 우리가 7000V까지. 그쵸? 요거. 그리고 우리가 딱 알다시피 그러면 특고는 뭐겠어? 7000V를 넘는 전압을 우리는 특고를 한다. 요거 꼭 외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요게 하나 추가적으로 공부해 놓을 게 생긴 거죠. 뭐? ELV, Extra Low Voltage라고 해서 특별 저압이라는 게 생긴 거야. 이 특고도요. 요것도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 고압에 사용되는 이런 말 나와. 그러면 이때 특히 고압 이렇고 잘못 읽으면 특고 이렇게 하거든. 아니에요. 그거는 특히 고압인 거야. 고압. 그런데 얘의 정확한 명칭은 똑같이 특별 고압이 특고입니다. 됐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특별저압이라는 게 생겼어. 특별저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인체 위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전압이다 라고 정한 거야. 그래서 특별저압 이하로 하게 되면
보호설비에 감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보호설비가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때 특별자합이 교류는 몇 볼트? 50볼트. 직류는 얼마? 120볼트. 이해 갔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요 내용은 요 전압의 종별은 지금 현재 필기뿐만 아니라 실기에도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전압의 종별 꼭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교류는 50 됐어요? 그 다음에 1000 요게 중요한 거고 직류는 120 1500 됐어요? 그리고 7000 넘고 요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소를 분류해 보는 거야. 소 뭐죠? 장소. 그러면 장소에는 대표적인 게 제너레이터, 발전기, 모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전소가 있어. 그러면 발전소 하면 이거 못 맞힐 사람 있을까요? 발전소 하면 다 뭐야?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 전기를 발전시키는 곳. 다 알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는 주의할 게 뭐냐면요. 얘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와. 하지만 다음 중 발전소에 해당되지 않는 곳은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이해가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수력발전, 화력발전, 태양광 발전 그러면서 비상용 이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때는 발전소에 제외되는 부분을 외워두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외되는 게 뭐냐면 비상용 예비전원, 그쵸? 그 다음에 휴대용, 됐죠? 휴대용 발전기, 교재 있죠? 요거를 제외하면 돼.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그 요즘 태양광 많이 쓰잖아요. 태양광 발전소가 있냐 없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많은 분들이 태양광? 여러분들 잘 봐요. 태양광 설비가 있고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거야. 태양광 발전소는 있다 없다? 있다예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 아파트에도 전기실에 발전기가 있죠. 물론 용량이나 이런 게 규정이 안 맞지만 거기에도 발전기에 있어서 발전을 해서 쓰잖아. 그러면 얘는 발전소야 아니야? 아니란 뜻이야. 왜? 여기서 얘기하는 소는 구내에서 그 행위를 해서 구외로 나가야 돼.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전을 했을 때 그게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가지 않잖아. 그 안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발전실 또는 전기실이 되는 거야. 그러나 태양광 발전 우리 분할해서 요즘 판매 많이 하죠. 이 사람들은 발전 사업자예요. 그래서 발전 사업자를 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얘를 선로에다가 한전 측에다 파는 거라고. 개별 사업자로서. 그러니까 얘는 발전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막 해상에 있는 풍력, 뭐 저기 대관령에 있는 풍력 이런 것도 발전 사업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가 있어요? 변전소도 있지. 그러니까 변전소도 당연히 뭐야? 이거 못 맞힐 사람 없잖아. 구외에서 들어온 전압을 변성해서 구외로 내보내면 얘도 변전소야. 아파트 내에도 변압기가 있죠. 근데 얘는 우리가 변전소라 하지 않지. 왜? 구외로 나가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개폐소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폐소의 정확한 명칭은 뭐냐 그러면 발전선 상호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상호간에 대하여 그쵸? 송전선로를 연결 또는 차단하기 위한 설비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주요 발전소, 변전소 이해가셨죠? 이러한 얘네들 사이에 전원 공급을 그쵸? 온, 오프를 행하는 장소인 거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뭐 한여름에 한낮에는 전기를 많이 쓰니까 모든 발전소에서 전기를 부하에 집중적으로 공급시켜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선로를 같이 연결해서 전력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서 전기를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뭐 봄, 가을에 밤에 전기 많이 안 쓰잖아. 그럴 때 쓸데없이 이거를 모든 설비를 다 전기를, 여러분들 이게 전력에서 배웠겠지만 우리가 그 발전을 하는 거를 계속 발전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부하에 맞춰서 발전을 해야 돼요. 안 그렇게만, 그러니까 다시 해서 부하가 적은데 발전을 많이 해보면 위험해진다고. 그건 전력에서 배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 수급을 조절해야 돼. 따라서 얘를 어디를 중단하고 어디를 투입하고 이거를 계속적으로 실행을 해야 된다고. 그 부분이 개폐소야. 그러면 이런 거를 대해서 수급 조절을 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 이런 거를 지시해야 되는 데가 있잖아.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급전소가 되는 거야. 전원 공급에 대한 온오프를 지시하는 장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급전소가 필기에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를 구별 져놨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입선을 해볼게요. 인입선에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뭐예요? 그러면 가공인입선과 연접인입선이 있어요. 그러면 가공인입선은 뭐예요? 그러면 전로에서, 그쵸? 전선로에서 요렇게 전기가 간다면 분기해서 다른 지지물을 걸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구에 이르는 요 선이 우리는 뭐가 된다고? 가공인입선이 되는 거야. 자, 간단히 적어보면 전기가 흐르는 길에서 뭐요? 분기하여,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만약에 어떤 지지물을 걸치고 들어오면 그냥 인입선이야. 어디 뭐 옥측을 지났든 뭐를 어디를 지나서 우리 집 인입구에 오면 그거는 인입선이야. 근데 그런 거를 걸치지 않고 이렇게 가공으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구에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거, 이렇게 전로에서 분기하여 다른 지지물이나 공작물을 걸치지 않고 수용과 인입구에 들어오면 얘가 가공인입선이야. 그런데 이 인입선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는 항상 이런 거야. 얘도 지금 요 두 개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행하는 장소냐, 지시하는 장소냐. 그러면 우리는 이 지시하는, 그쵸? 요 지시하는 요 내용의 요게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접인입선이 있는데 연접인입선은 이 부분은 똑같아. 그러면 뭐가 달라? 그렇게 되면 얘는 여기서 이 수용과 인입구에서 분기해서 다른 집으로 가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기는 요 말이 다른 거야. 그래서 요 말이 나오면 연접인입선. 그러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봐보면요, 우리 주택들이 이렇게 쫙 골목길에 있어. 그러면 우리 집 전기도 옆집 옥상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옆집으로 연결 이렇게 갔다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연접인입선이야. 그러니까 다른 수용과 인입구에서 분기하여 우리 집으로 온다. 그러면 이건 연접인입선이라고. 됐죠? 요렇게 꼭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요걸 두 개를 꼭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 교재하고 좀 달라요. 뺄 건 빼는 거야.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접근 상태라는 게 있어요.
뒤에 있어요, 페이지에. 근데 나중에 보시고 접근 상태는 1차 접근 상태와 2차 접근 상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답은 이거야. 답은 3m를 넘어 있느냐 안 넘어 있느냐. 이게 뭐냐면 어떤 건조물, 건축물, 조형물 됐어요? 구조물 됐죠? 건축물과 구조물이 있을 때 이 옆에 어떤 전기 설비, 전기 선로가 있어. 그러면 이게 쓰러졌을 때 됐죠? 이 얘기야. 요 전기 설비와 전로와 이 구조물 사이에 간격이 3m 이내냐 3m를 넘어서 쓰러졌을 때 닿을 거리에 있느냐. 됐어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많이 오해해요. 우리가 1급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 그러면 어느 게 더 위험해? 1급 발암물질이죠. 그러면 1차 접근 상태가 위험해? 2차 접근 상태가 위험해? 그러면 1차 접근 상태인 거 다 알잖아. 다 알잖아. 1차가 위험해.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3m 이내가 위험해? 3m 넘어 있는 게 위험해? 이때 많은 분들이 3m 이내가 위험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 맞아. 전기적으로는. 됐어요? 하지만 지금 얘기는 쓰러졌을 때 위험도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3m 이내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건물이면 3m 이내에 있으면 난 이렇게 툭 기대는 거야. 2차적 피해에 대한 됐어요? 그게 적은 거야. 충격도 적고. 근데 3m 넘어 있어. 3m 넘어서 쓰러지면 이 충격이 심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선로라든지 기계에 대한 설비 2차적 피해가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3m 넘어 있을 때 쓰러졌을 때 위험도가 훨씬 센 거야.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1차 접근 상태는 3m를 넘어 있을 때가 위험한 거고 2차는 3m 이내에 있을 때가 2차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요게 나중에 전설로에서 이게 뒤집어져.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두십시오. 됐죠? 요거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여기 얘기한 1번, 2번, 3번, 4번은 어떤 거에 대해서 약간씩 차이점에 의해서 시험 문제에서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한 거고 나머지는 조금 나올 만한 것, 좀 자주 나왔던 문제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재했듯이 관등회로 요건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감초처럼 가끔씩 나오니까 봐야 돼요. 관등회로가 뭐라고 나냐면 등회로인 거 알잖아. 등. 그쵸? 전등회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관으로 된 그러면 이때 시험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면 다음 중 관등회로가 옳게 설명된 것은 1번 차단기로부터 방전관까지 2번 스위치로부터 방전관까지 3번 안전기에서 방전관까지 4번 스위치로부터 안전기까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때 관등회로는 이 관등의 전원을 주기 위해서 안에 안전기가 있죠. 그 안전기 2차 측에서 됐어요? 방전관까지에 이르는 선이 관등회로예요. 요거 꼭 봐주시기 바라고 다음 6번째로는 우리가 리플 그쵸? 직류 전압이 있어. 다시 해서 리플 풀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맥동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래는 교류를 갖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교류가 있는데 삼상으로 그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삼상 전파 정류를 했다고 친다면, 삼상 전파 정류를 했다고 치면 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이렇게 뛰는 거 있죠. 이런 맥동분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걸 우리는 리플 전압이라고 얘기해요. 그 요 뛰는 요 폭이 전체 요게 직류잖아. 직류 전압의 10% 이내면 요걸 무시하고 쓸 수 있다. 이 개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리플 프리 직류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이 뛰는 성분이 됐어요? 10% 이하를 포함한 직류를 리플 프리 직류다. 요게 좀 자유롭다. 이해 가셨어요? 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게 리플 전압이 몇 프로? 10% 이하. 됐죠? 그러니까 얘는 요것만 딱 기억해도 돼. 몇 프로? 10%. 됐죠? 다음. 또 하나 봐야 될 게 7번의 조상설비입니다. 조상설비는 상을 조절을 하는데 얘는 무효전력을 됐죠? 무효전력. 요걸 꼭 기억하세요. 뭐를 전력? 무효전력을 조절해서 우리가 거기 봤다시피 무효전력을 조절하는 전기기계기구가 조상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철도용 급전선 요런 것, 지지물, 지중관로 요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안 본다는 게 왜 그러냐면 뒤에 봐봐. 이 전기철도 급전선은 문제가 있어요. 차라리 문제에서 설명을 듣는 게 낫다는 얘기야. 됐죠? 여기 일단 8번에 요거는 뒤에 문제에서 보는 게 훨씬 설명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할 내용이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돼요. 됐죠?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만 용어 정의로 일단 봐두시고요. 왜 안 봐도 돼요? 막 개통연계 막 이런 얘기 했는데 그거 뒤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때 용어 정의를. 그러니까 그때 공부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요건 여기까지 내용은 단독으로 용어 정의가 자주 나오니까 요건 봐주시고 나머지 용어 정의는 뒤에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수업이 나갈 것들이란 얘기야. 다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용어 정의가 끝났다면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전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자. 이제 우리가 전기를 써야 되니까 전선에 대해서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삼상일 때 이거를 얘가 먼저인 거, 나중인 거 이렇게 삼상 요거 뛴다고 그랬잖아. 그쵸? 얘가 이쪽인지를 표시해야 되잖아. 그래서 예전에는 R, S, T, N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는 이거를 바꿨어요. 라인으로. 이제 K시대. 그래서 요거를 삼상일 때 L1, L2, L3 그 다음에 우리는 중성선 있죠? 뉴트럴 중성선 N 요렇게 우리가 기본이야. 그러면 이때 얘가 색깔이 옛날에 흑적청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얘가 뭐가 된다고? 갈색.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요게 흑색이에요. 이거 제가 여러분들 흑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저 수업을 우리가 요 수업을 듣는 게 매우 중요는 하죠. 중요는 한데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 예전에 공부했던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분들은 요거를 흑색이라고 공부할 수가 있잖아요. 흑색이라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요번에 이제 용어가 바뀜으로 인해서 얘기 드리면 뭐하지만 바뀜으로 인해서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하지만 혹시나 해서 하는 거야. 이 흑색이라는 것들의 같은 게 뭐야? 검정색. 그쵸? 요렇게 이거 틀릴 이유는 없을 거예요.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쵸? 그래서 흑색을 검정색 요런 개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옛날 거와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색. 그쵸?
회색. 그 다음에 뭐 청색. 청색, 뭐 파란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게 뭐냐면 예전에는 요거 하나만 딱 존재했는데 이제는 P라고 해서 보호도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됐어요? 보호도체. 감전에 대한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이야. 요거 꼭 중요하게 보세요. 요걸 우리는 녹로, 녹색, 노란색 요 두 개가 섞여 있는 색. 녹색과 노란색이. 그러니까 한 선이 있으면은 그 선에 녹색 선과 노란색이 이렇게 같이 표시되어 있는 거야. 됐죠? 그래서 요 색깔, 요거는 실기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기실기 다 나오는 거니까 요 전선에 됐어요? 각 상별, 됐죠? 기호별 색깔을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됐죠? 갈, 흑, 회, 청, 녹농 요렇게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선의 규격은 굳이 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선의 종류에 봐보면 저압 절연 전선, 그 다음에 뭐 케이블, 고압 케이블 막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요것도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게 규정이 예전에는 무슨 선을 써라라고 했는데 이제는 거기에 나와 있듯이 뭐라고 나와 있죠? KS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만족하는 것을 사용해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다만 거기 예외에 선박용, 엘리베이터, 통신용, 용접용, 발열선, 됐어요? 물밑 이런 것들은 아니다. 됐죠? 이런 건 정해진 거다. 대신 나머지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됐죠? KS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을 옛날엔 종류를 다 외웠어야 된다고. 그게 필요 없다고. 그냥 KS에 따라서 나올 확률이 적어진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요 전선은 요 식별 표시 요거 하나만 주의 있게 꼭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전선을 접속할 때 요걸 보자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전선이 짧거나 또는 전선을 붕괴하거나 됐어요? 어디에서 나눠줄 때 전선을 우리는 조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 규정을 정해보자. 그러면 그 첫 번째 규정이 뭘까요, 여러분들? 뭐 나전선이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절연전선이면 조인점은 당연히 피복을 벗기고 조인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접속점에 절연이죠. 그쵸? 근데 여기서 애매한 말이 나왔어요. 충분히 절연할 것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이제 충분히 적당히 이런 것들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어는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접속점을 절연할 것 어떻게 그러면 원래 전선에 절연물로 감싸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절연물이 갖는 절연 저항 그 절연 저항 값 이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절연한다는 게 뭐냐면 원래 절연 전선이 갖고 있는 값으로 동등 이상으로 절연하여라. 됐죠? 그러니까 요거 접속점을 절연하는데 원래 값보다 더 절연을 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한 얘기죠. 접속점은 나전선인데 그걸 그냥 쓰면 안 되잖아. 절연하여라. 원래 값보다 이상으로. 두 번째는 절연을 했는데 내가 이걸 툭 건드렸는데 툭 풀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원래의 전선이 갖고 있는 그쵸? 인장 강도를 얼마? 80% 이상을 유지하라는 얘기야. 원래 값보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20% 이상 그쵸?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전선을 100으로 당겼을 때 끊어졌어. 그러면 80 이상은 견뎌야 돼.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 이상을 감소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강도를. 그게 시험 문제 1엔 20, 40, 60, 80 이렇게 나온 문제가 있어. 그러면 유지하여라 이러면 80이 답이 되는 거고 감소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20이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그거. 그래서 그거 하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접속기구나 단자 같은 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셨죠? 다만 그러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4번이에요. 절연전선 상호 절연전선과 코드 캡터 케이블 또는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나 접속함 기타의 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됐죠? 이렇게 접속기구나 단자를 사용해야 된다. 됐죠? 접속함. 하지만 제가 보기엔 요것도 봐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10스키아를 그쵸? 10스키아를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이나 됐죠? 케이블 요거는 캡타이어 케이블은 이렇게 안 하여도 된다. 그냥 접속해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만 공칭 면적이 10스퀘어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간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요거 10스퀘어 이상 요거 꼭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건 뭐 거의 뭐 기본인데 우리가 뭐 알루미늄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전기적 부식이 생겨요. 그쵸? 이거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하여라. 이런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요런 말보다 어떤 그 나온 게 동그라미 3번인데 알루미늄 전선과 동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여라. 이 얘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접속점은 절연을 충분히 절연해야 되고 원래값 이상으로 그 다음에 인장 강도는 20% 이상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게 원래 정석 규정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원래는 접속 기구를 사용하거나 접속함을 사용하는 게 기본이나 만약에 캡타이어 케이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이동용 케이블을 쓰는 경우에는 굳이 그걸 안 써도 된다. 얼마 이상일 때? 10스퀘어 이상인 경우에. 됐죠? 그 다음에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걸 접속하면 그 접속점은 전기적 부식이 생기는데 그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2개 이상을 그쵸?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에 됐죠? 2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 각 전선의 굵기는 요것만 외우세요. 요것만. 구리인 경우 얼마? 50. 됐죠? 알루미늄인 경우 얼마? 얘를 70 스퀘어 이상으로 하고 각 전선에는 같은 두청, 같은 재료의 같은 길이,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하고 여기에는 병렬로 사용하는 각각의 전선에 여기 병렬로 사용하는 각각의 전선에는 휴즈 같은 거를 쓰면 안 된다. 같이 묶여있는 메인에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굳이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만 우리가 요 정도만 보시면 요게 이 칠판 하나에서 한 문제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